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진현지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꼼꼼한 커리큘럼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율을 확실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총 4교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커리큘럼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전문가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 주요 일정,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교시는 지난주 숙제 검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 리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매수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간입니다. 족집게 이슈 시간인데요. 두 개의 이슈들 쏙쏙 짚어본과 동시에 탑픽 종목 자료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적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교시는요.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해야 될 이유입니다. 대망의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선생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치 선생님과 함께할 텐데요. 리치 선생님은 대바닥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오늘은 또 어떤 선물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높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린이 탈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등교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참 심합니다. 급변하는 증시가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발표를 기점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에 보여줬던 급락세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반등으로 그래도 낙폭을 일부 만회하기는 했지만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대량 선물 순매도를 보이는 등 아직도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암살로 인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이 간밤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벤더인 미국 주식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닝 쇼크까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교생 선생님을 깜짝으로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깜짝 출연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정철 교생입니다. 네. 제가 리치 전문가가 네. 리치 전문가 수업을 참관하러 왔다가 참관하러 왔는데 제가 내가 먼저 한번 좀 보여줄게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즘 할 얘기가 많거든요. 할 얘기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출연을 했는데 네. 요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학교 네. 선생님과 너는 제자고 나는 학생이야. 갑자기 회초리가 갑자기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MZ 세대들은 이해 못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이 드라마가 꽤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교생이 무슨 회초리 들겠습니까? 요즘 회초리 들면 난리 나죠. 난리 학생들은 분명히 네. 그렇게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왔는데 네.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인트들을 좀
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좀 좋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교생으로 긴급하게 시황 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오늘 여러분들. 증시 관전평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관전평을 쫙 한번 하기 전에 오늘 네. 거만 하긴 좀 그렇고 최근에 급락했을 때를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네. 급락했을 때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치 전문가가 항상 그 강점을 두고 있거나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수급이거든요. 네. 수급이 들어와야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 그 다음에 수익이 나기 편하다. 그런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요 날입니다, 요 날. 우리가 이렇게 잘 가다가 8월 1일 날 잘 갔어요. 8월 1일 날, 8월 1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FOMC 회의, 7월 31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서 8월 2일 날 주가가 올랐어요. 분위기 좋았거든요. 2790을 돌파하면서 2800이 머져 나왔다. 근데 여기서 미끄러지더니, 삐그덕 미끄러지더니, 급락, 폭락. 대폭락, 살짝 어제 좀 급반등, 오늘 양봉, 드디어 양봉.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더 이때 이제 이날 첫날은 개파락하면서 2,700을 깼죠, 코스피 지수로. 그 다음에 네. 코스피 지수로는 이날 이날 보시면 2,386포인트, 2,400포인트까지 붕괴했어요. 2,400포인트 붕괴했다가 이걸 또 올린 거거든요. 네. 올렸는데 어제는 사실 음봉이 나왔어요. 어제는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결국 양봉으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대폭락으로 급변해서 안 좋아졌다가 지금 약간씩 회복하고 있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럴 때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8월 1일 날에 목요일 날 수급부터 한번 볼게요. 자, 8월 1일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날은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 네. 미국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달러화는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될 텐데 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분위기 괜찮았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날 선물이 네. 13,000개야. 그러니까 선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순매도를 한 이유를 우리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장 막판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8월 1일 날 발표할 ISM 제조 PMI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경계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를 놓쳤죠. 물론 저도 놓쳤습니다. 물론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봤지만 이게 ISM 제조 PMI가 그렇게 박살날 줄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ISM 제조 PMI가 원래는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을 둘째치고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ISM 제조 PMI가 약간 뒷전으로 밀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이 한번 불안한 징조가 있었고 그때 개인 좀 팔았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8월 2일입니다. 이때라도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탈출 못했죠. 이때 보시면은 외국인이 8천억을 순매도하고요. 기관이 7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때 이제 금융투자 3천억, 사모펀드 1,700억, 연기금 1,000억. 그다음 코스닥 외국인 1,500억 순매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외국인 선물이 무려 2만 개가 순매도.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팁이 뭐냐? 외국인 선물이 10,000개를 넘어가면, 네. 10,000개 보면 저희 만세 불렀다고 하거든요. 10,000개가 넘어가면 순매도가 10,00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방향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절대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만 개 나왔다? 사실상 위험하다. 이때는 마지막이라도 던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지난주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선물 보시면서 외국인 선물에서 2만 개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 고집비울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왜 2만 개를 순매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이 하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팅을 한 거고 네. 실제 금액은요. 이 2만 개에다가 금액으로 이제 선물을 이제 금액으로 보시면은 이게 어마어마 1조 8,900억을 쏟아 부어버린 거거든요. 시장에다 1조 8,900억을 쏟아 부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이때 근데 하필 코스피를 1조 6천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현 선물 도합 거의 2조 5천억을 팔았는데 이거를 개인이 다 받았어요. 네. 이게 받으면 되겠냐고요. 이런 게 문제다는 거. 그 다음에 8월 5일이 되니까 운명의 8월 5일 이때가 이제 8월
이제 8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고용 지표마저도 안 좋게 나오니까 원래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면 뭐였어? Bad is good. 안 좋게 나오면 그게 좋은 거였어요. 물가가 잡혀간다. 그러면 물가가 잡혀가면 금리를 빨리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bad is good, good is bad가 아니라 이제는 bad is bad, good is bad, good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월요일 날 무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 5천억을 진짜 폭탄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1조 6천억을 또 사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개인이 3조 원을 넘게 사요. 네. 야,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되게 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선물이 12,000개가 순매수가 들어왔다. 10,000개 나오면은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선물이란 건요. 매도를 한번 딱 하잖아요. 네. 그 매도의 수익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한 거를 수익 실현했을 뿐이에요. 네. 얼마를? 약 한 3만 개 되는 계약수에서 12,000개 정도만 수익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00개가 넘게 남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근데 외국인이 그래도 12,000개를 순매수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포지션을 거뒀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좀 눈치를 채셨어야 되고 제일 여러분들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코스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지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인간 휴먼 인덱스 지표 중에 개인 투자자 지표를 가장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좀 기분 나쁜 얘기예요. 개인 투자에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게 기분 나쁜 얘기긴 한데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닥이 개인이 6,789억을 매도합니다.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날 지수 폭락했거든요. 네. 대폭락했죠. 네. 지수 폭락했는데 개인이 투매가 나온다? 그거 뭐예요? 이 꼴? 매수. 이거 제가 여러분 진현지 MC님하고 제가 월요일날 팍스윙 TV에서 뭐라 그랬냐? 이날 대폭 나간 날 코스닥 10% 넘게 밀린 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주식일본 프로그램 나가고 제가 뭐라 했어요? 개인 투매 이꼴 매수. 맞아. 찾아보세요. 네. 너튜브 영상을 찾아보세요. 네. 너튜브 영상 찾아보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개인 투매 이꼴 매수다. 그 다음날 그날 매수했어야 된다. 개인 투매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개인 투매가 나온다? 그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랐는데 개인이 매도 나온다?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수가 떨어졌는데 개인이 계속 산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하는데 반대로 하시는 게 최대한 좋은데 수급을 분석할 때 최소한 그런 걸 분석하고 그럼 이런 걸 보고 그럼 바로바로 포지션 내가 매수했다가 그럼 전량 다 팔고 다시 사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중을 조절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덜 갖고 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제 6일날 볼게요. 6일날 보면은 6일날 보시면 6일날도 개인이 뭐예요? 이날 지수가 올랐는데 개인이 팔았죠? 네.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계속 좋았던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코스피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네. 잘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수급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수급은 사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았어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았는데 외국인 선물량이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이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현재 1% 플러스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이 10,000개, 5,000개를 넘어가고 10,000개를 넘어갈수록 그쪽 방향으로 확정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지수 대응을 하시면 상당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김정철 봉주님께서 깜짝 출연하셔서 관전평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저희가 또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연하실 리치 선생님께서 대바닥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보였다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대바닥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준 종목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따가 수익률 리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치 선생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 시점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증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리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리치 선생님은 이 대바닥에 있는 종목을 상승 전환하는 시점에서 선취매하는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6월 수익률 월간 1위를 또 기록하신 만큼 인사부터 자세히 나눠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주요 종목들 수익률 현황이 꽤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락 시장에서도 상승 시점에서 매수를 딱 매도 다 타이밍을 잡으셔서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함께 하는 전문가 리치입니다. 자, 지금 장 자체가 최근에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한 4년, 5년 만에 처음 나오는 네. 그런 장을 겪었는데요. 물론 이제 4, 5년 전에 한번 겪었지만 다시 겪어보니까 굉장히 저도 참 당황스러웠던 장이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장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지수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냥 이제 공포 심리에 따른 투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네. 일단 우리는 이미 매를 먼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주 바닥 쪽에 근접해 있는 최근 내에 찍었던 자리가 아주 바닥 쪽에 근접해 있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일단은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약간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을 가시면서 좀 지켜보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리치 선생님의 수업을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리치 선생님의 최근 수익률을 리뷰부터 먼저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요 공략 종목들 수익률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주 사마 콘덴서 작년에 매수를 해서 올해 5월 8일에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60.3% 기록하셨고요. 게임주 위메이드로 52.2% 그리고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 공략하신 바이오 4대 천왕 중 하나 리가케인 바이오로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로 연초에 40%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고요. 협동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로 37.7% 수익률 내셨습니다. 또 2차 전지 대장주였지만 연초에 주가가 부진했던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앱을 바닥에 매수해서 각각 34.1%, 32.6%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또 이 외에도 선박 유지보수 업체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상장 당일날 공략을 해서요. 바로 다음 날에 30.4%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 에코프로모티도 5월에 공략해서 6월 10일에 26% 넘는 수익률로 매도 완료했습니다.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급락 시장 속에서도 조선주 관련주죠. HD 현대 미포로 52.9% 수익을 기록하셨고 최근에는 TV 방송에서 직접 히든 종목으로 대바닥 종목이자 전문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LG 디스플레이로 23.9%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내셨던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전략도 알아가고 싶으시죠?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들어오신 분만 무료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또 탑픽 종목 자료집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선생님, 오늘 진도와 교훈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자, 오늘 진도와 교훈에 대해서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이미 앞에 이제 김여철 본부장께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리세션의 공포라고 하죠.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가 이제 지난 생방송 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악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악재가 제일 중요한 악재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악재가 있는 그 불확실성. 자, 주식시장에서 최대 악재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미 악재로 딱 터져버리면은 더 이상 이게 악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리세션의 공포라는 것 자체가 나왔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나왔던 거죠. 다만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게 악재로서 이제 다 끝난 것이냐? 아직 그렇지는 않다는 거. 물론 이제 분명히 이게 또 약간 도발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을 아직 끝난 건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은 다만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매는 먼저 맞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나왔던 그 상황 자체가 지수의 단기 최바닥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공포 우리는 이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 자산성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모든 종목을 다 물려 있어가지고 또는 이제 현금 보유량이 아예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왜냐? 엊그저께 바닥을 찍을 때 또는 오늘 어제 그제장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찍은 종목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폭락을 했죠. 폭락. 기본 10%, 뭐 많게는 15%, 20%까지 빠진 종목들도 수두룩 나왔었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투매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아래 공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현금의 비중은 항상 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절한 목표가가 와 있는 거 또는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해야겠다.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런 종목들은 빨리 끊어내고 네. 현금의 비중은 약간은 해놔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탄력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이었죠. 작년 10월 31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금지하기 딱 전날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하기 전날에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때도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 다음날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렇게 급반등이 나왔을 때 공포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내려왔다. 일반 개별적인 종목이고 뭐 우량 종목이고 또는 뭐 관심 있는 업종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봐왔던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빅테크 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싸게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싸게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얼마였는데요. 자,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중 낙폭이 큰 종목일수록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 이 전까지 상승을 많이 어느 정도 이뤄냈던 종목. 네, 이전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면 안 돼요. 네. 이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들어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우리나라 이제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죠. 얼마 전에 이제 2,400선 라인이죠. 예, 이 자리까지 이제 위협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 그날 당일날 이제 급반등 나왔어요. 물론 이제 급반등이 아니라 이제 낙폭을 축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할 거는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약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흐름.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김영철 본부장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줬지만은 우리나라 오늘 증시 자체에서 증시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올랐는데 네. 수급은 솔직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재는 좀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매수해 줘가지고 장이 좀 반등이 나왔어야 했는데 외국인은 결국에 현물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오늘 수급 자체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수가 좀 튼튼해지려면은 외국인들의 현물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 한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 한번 좀 그런 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처럼 이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우려가 이 맞물리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메이저 수급이 매수세로 받쳐주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우리 진도와 교훈을 리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수업 받고 싶으신 분들을 아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수업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리뷰와 더불어서 우리가 재매수 타점까지 가져가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리치 선생님은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인 맥점 라인에서 미리 선취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최근에 조선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리치 선생님이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공략하셨던 HD현대미포 역시도 최근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의 강세를 이미 예견을 하셨던 리치 선생님이신데 이번에 증시 급락 때 조선주가 파업 이슈로 급락을 했지만요. 곧바로 빠른 회복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선생님 만나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 선생님. 네.
이렇게 하락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종목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수 매도 타이밍과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래 이제 우리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수익 나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HD 현대마이솔루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날 들어갔던 종목이죠. 당일날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청산했던 종목입니다. 한 2시간 걸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수익을 냈어요. 30% 정도 수익을 냈는데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죠. 왜냐? 당일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과거론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예 없죠. 다만 이제 분봉상에서 찾아내가지고 바닥 쪽을 잘 잡았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이 자리죠. 이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 초반에 바닥 쪽 라인이 좀 나왔었습니다. 바닥 쪽 라인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여기서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올라갔을 때, 조금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제 매도 이 자리에서 좀 매도를 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매도한 구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우리가 매도한 데서 한 20% 더 올라갔죠. 다만 제가 딱 바라보는 가격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당일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끌고 간다면은 뭐 50%건 60%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50% 60%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만큼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도 갈 수 있다는 거. 네. 자, 어쨌든 간에 현대마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30% 정도 수익을 냈었고, 자,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자, 이거 말 많은 종목이었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생방송이었죠. 우리 김본 앞서서 이제 시황 간단하게 말씀해 줬던 김본이 전문가들의 무덤이었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우리는 이제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생방송에서 이거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10,000원이었죠. 10,000원이었는데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였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제 12,500원 이 라인 근처에서 매도를 한 종목이죠. 물론 이제 지금 아래로 쭉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 라인에서 계속 지켜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10,000원의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좀 큰 종목이에요. 왜냐? 항상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10,000원을 약간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탈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켜냈다는 거죠. 10,000원짜리를 이탈했어도 항상 이 자리를 다시는 위로 가격대를 뭐랄까 이제 다시 가격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또 10,000원대 근처. 뭐 엊그저께 떨어졌죠. 엊그저께 이제 1,300원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대 초반 또는 이제 10,000원이 깨지는 지점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눈여겨보시면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산 로보틱스. 제가 생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3번 제가 생방송에서 2번 말씀드렸고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3번을 언급해드려가지고 타점을 드렸던 종목인데 37% 수익 한번 났었죠. 37% 한번 수익 나고 그 다음 이제 매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처음 진입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굉장히 바닥을 잘 잡았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뭐 잠깐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쭉 떨어졌어요. 이런 거 이제 견뎌야 돼요. 다만 이제 견딜 수 있는 거는 매수 진입 단가가 굉장히 좋으니까 단기 바닥권 라인이죠. 근데 얘가 약간 올라갔다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 결과적으로 한 달 반 동안 들고 가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 아이도 기억나는데 95,000원짜리죠. 95,000원짜리인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약 처음에 일단 먼저 37.68% 수익을 먼저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조금 뭐랄까 이제 안 그래도 뭐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은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또 매수를 잡아도 되는 종목. 자, 이 종목이 결국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때는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 이때는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했던 거고 그 후에 약간 횡보치고 있을 때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매수 해가지고 얘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목표가가 아니니까.
제가 목표가를 찍지 않고 다시금 얘가 또 빠졌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진짜 잘했다면은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또 다시 시작했겠죠. 이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또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예, 10만 원짜리를 돌파했죠. 뭐 물론 우리는 이 종목이 11만 원까지 찍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10만 원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이 우리가 매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하고 합병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두산 로보틱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AI하고 직관적으로 딱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AI하고도 좀 약간 섞여 있다. 로봇인데 협동 로봇입니다만 AI와 약간 섞여 있다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또 한번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 모두를 잡아야만 가장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리치 선생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 안목이 있으십니다. 수익률을 보시면요. 사마콘테서가 60% 넘는 수익을 냈고요. 가상화폐가 급등할 때 게임 주인 위메이드 공략하셔서 52%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상장 당일 급등 공략을 해서 30% 수익 깔끔하게 내셨고 최근에는 정말 오르기 힘든 종목으로 유명했던 LG 디스플레이를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수익률 25% 가까이를 내고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 종목이거든요. 기존 이전에 2월 1일에 매수해서 3월 19일에 매도를 했는데 이때가 37.7% 수익을 내셨어요. 그런데 4월 18일에 다시 재공략을 하셔서 최고점 라인에 목표가로 수익 실현을 하셨어요. 7월 12일에 매도를 해서 38.89%의 수익을 내셨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다시 재공략을 타점을 잡아서 재공략까지 성공하신 우리 리치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들어오신 분만 무료로 탑픽 종목 자료집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교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치 선생님께서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OLED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급락할 때 보니까 그동안 이 급등했던 종목이 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OLED 관련주들은 주가가 오른 게 없어서 그런지 큰 폭은 조정이 없었어요. 물론 몇몇 종목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지만요. OLED 관련주들 이 애플 아이패드 이슈가 있어서 이번 하락이 거의 대바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분명 이럴 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지 리치 선생님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예시로 좀 가지고 나온 네. 종목들 그리고 탑픽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일부 그런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들어갈 때 한다더라도 이왕이면은 시장의 대장주를 건드려라. 항상 뭐 꼬리에 있는 애들 건드리지 말고 네. 일단은 대장인 종목들 앞에서 먼저 달려가는 애들 대장 종목들이 일단은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집니다. 네. 근데 뭐 한 2등도 아니에요. 한 4등, 5등, 4등, 5등 또는 후미에 있는 애들은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면서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져요. 기가 막히죠. 네,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왜 그런지 잘 이해는 저도 아직도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장주가 그렇습니다. 대장주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업종에서 대장주 위주로 그 업종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 위주로 건드리셔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OLED 업종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상황이냐? 이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OLED 업종은 불황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생방송이었죠. 지난 생방송 때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 OLED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쪽 전반적으로 불황이에요. 디스플레이 쪽이. 근데 이 OLED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디스플레이의 한 중요하죠. 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OLED도 어쨌든 디스플레이 패널이니까.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OLED는 거기에 딸려 있는 하나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OLED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황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모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모기업이라고 회사로 따지자면 모기업인데
그거가 자체가 불황인데 어떻게 아래에 있는 애들이 뭐 화랑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불황입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불황인데 OLED도 당연히 불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OLED를 조금 약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디스플레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OLED를 설명드린다. 아, 그렇다면은 우리 리치 전문가가 OLED 또는 디스플레이 쪽에 어느 정도 굉장히 뭐랄까 상승 반등 여력이 좀 있다라고 걸로 좀 보인다. 생각하겠구나. 네. 이렇게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금 비수기가 되면서 여러분들 그에 속해 있는 이제 OLED 시장도 역시 비수기인데 다만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 OLED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은 이제 이 OLED에 대한 새로운 속속 중요한 기술들, 양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OLED에 대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OLED의 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격이 일단 좀 비싸요. 일반 OLED가. 그죠? OLED 자체의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게 관건인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가격을 조금씩 맞출 수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OLED에 속해 있는 그러면은 업종 중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OLED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장주는 아니죠. 대장주는 아닌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종목 가지고 한 23% 정도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던 종목이죠. 네. 어제죠, 아니 그제였습니다. 그제 이제 뭐랄까 이제 한마디로 서킷 브레이크 나왔을 때 월요일 날 얘가 10,000원짜리를 또 찍었습니다. 1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살짝 이탈했죠. 9,900원대를 찍었는데 이걸 그때 잡았어도 좋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잡았다면 벌써 10% 수익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 날 아주 그냥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슈 자체가 이 악재가 이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악재는 아닌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만큼 많이 빠지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 그렇게 많이 빠진 지수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OLED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웨어러블용 OLED 이런 걸 이제 제작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양산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뭐 P&H 테크도 있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약간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응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응 쫙 나오고 다른 종목도 반응 쫙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은 네. 오히려 오를 때도 반응도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대장주만 공략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오늘 들고 나오는 탑픽 종목은 어떤 걸 들고 나오느냐?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네.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우리 앵커님께서 한번 좀 보여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탑픽 종목 어떤 건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이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지금 OLED 관련주에 대한 탑픽 종목 자료를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을 보시면 탑픽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 전략들이 모두 다 지워져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은 오직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네. 제가 보니까요.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OLED가 불황이긴 하지만 지금 분명히 실적이 개선될 만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네. 대장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그 대장주일까요? 이거 또 우리 앵커님께서 요즘 나이 갈수록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절대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자, 이 종목이 과연 대장일 것이냐? 예, OLED 쪽에서는 대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OLED 쪽에서는 대장으로 인식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장은 아닙니다. 예,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OLED의 대장은 따로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의 대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얘는 이제 OLED에 대해서 대장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다. 얘가 OLED 항상 OLED 우리나라에서 기사에서 OLED 우리나라 탑 베스트 5 또는 베스트 3 이거 얘기할 때 이 종목 항상 짚고 넘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 종목의 OLED 대장주 쪽에 좀 딱
어느 게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장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는 종목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격대는요. 여러분들 다시 못 볼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서킷 브레이크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자체를 이때 당시에는 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에 지금 종목 자료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매수가, 매도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가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해서 다음 업종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전기전력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이 전력, 전압, 또 배전, 설비 관련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효성중공업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전기전력 관련주들도 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제 오늘 좀 이틀 동안 HD 현대 일렉트릭의 반등세가 정말 강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전기전력 관련주들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최근 움직임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기전력 관련주들 우리가 현재 접근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될 좀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우, 전기전력은 향후에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점점 시대가 발전될수록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량은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제품이건 어떠한 부품이건 무조건 전기 전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사양으로 될수록 전력을 많이 먹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고사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력은 또 적게 써야 돼요. 요즘 친환경 하고 뭐 전력을 좀 적게 쓰는 위주로 가자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종 전자제품하고 전기 관련 제품들이 고사양이 되면 될수록요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많이 잡아보면 거기에 대한 뭐 변압기부터 해서 등등등 배전판부터 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기 때문에 또 전력 대기 수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수요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대기 중인 전력 없고 저장 중인 전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력은 결과적으로 해결해야 되려면은 뭐 변압기나 뭐 전력 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전기 전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바로 빠르게 한번 좀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대한전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종목 대한전선. 지금 굉장히 바닥 쪽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초고압 케이블 기술과 전력선 이런 쪽으로 좀 유능한 회사인데 최근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만 다만 이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종목.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네. 지금은 눈여겨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냐? 자, 일진전기. 이거 요즘에 좀 말 많고 핫하죠. 네. 최근 내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서킷 브레이크 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죠.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향후 반등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탑픽종으로 갖고 나온 종목은 이것들보다 더 나은 종목인가? 네. 당연하죠.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전기전력 관련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우리 리치 선생님께서 어떤 걸 골라오셨는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전기전력 관련주 중에서 탑픽 종목 자료집을 함께하는 시청자 커뮤니티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는 탑픽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지워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은 오직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신 분에게만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방송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방송 시간 중에 꼭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무료로 선물로 탑픽 종목 자료집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 전력 관련주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전망이 보인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한전선과 일신전기를 조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랄까 대기업 라인에 소속되어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좀 약간 어폐가 좀 있는데 대기업의 포함된 밀접해요. 계열사 네.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제 뭐랄까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마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 굉장히 눌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이 가격대는요 다시 못 볼 가격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당장 내일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궁금하시다?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이 2개 보셨는데 바로 제가 히든 종목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리치 대표가 리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제가 히든 종목 한번 어떤 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요. 자, 대형마트하고 창고형 할인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를 많이 있는 그 글로벌한 기업,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몇 군데 없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대형마트하고 창고형 할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이제 그 회사가 그냥 뭐 대형마트만 뭐 관리하고 운영하냐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제조. 네. 그 회사 제품으로 해가지고 PB 상품으로 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제품이기 때문에 좀 싸게 파는. 네.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뭐 1,000원 주고 사 먹으면 자기네 제품이니까 자사 거 800원에 판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가형. 그리고 또 맛은 또 괜찮아요. 질도 좋고 나쁘지 않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제조하고 유통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까지 지금 온라인은 좀 약해요. 다만 어쨌든 온라인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정도의 뉘앙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실자 한 10번 가까이 52주 신저가를 만들었던 종목. 예. 이번 주에 52주 신저가였어요. 또 다음 주에 52주 신저가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온라인 채널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악화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유통 쪽 가지고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좀 꾸며내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네. 그리고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바닥 진짜 엄청 그러네요. 바닥이에요. 네. 52주 신저가를 계속 달성했던 종목이에요. 계속 달성했던 종목이에요. 계속. 자, 이 종목 제가 한 달 반, 2달 전에 우리 김본이 했던 말 있죠.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이다. 지금은 이제 사도 되는 종목이다. 이제 때가 왔다. 네. 지금은 이제 때가 왔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때가 왔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자,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요. 일단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가 내일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 이치 선생님이 꼽은 OLED 관련 탑픽 종목 하나, 또 전기전력 관련 탑픽 종목 하나, 총 2가지 종목이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무료로 선물로 공개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하교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